이제 전국은 매우 혼란하다. 그리고 사방팔방 폭탄이 터지고 있고 어떤 게 더 터질지 모르는 거고 어제 흘러다니는 그 기자들의 그 정보망을 종합해 보면 뭐 충청도판 명태균 사건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취재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천공이 억울해할 일입니다. 따로 있었다. 제일 빡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탑인 줄 알았는데 JTBC 기자들이 그 얘기를 아, 저한테 그래요? 해주더라고요. 예. 아, 그런 거 아니냐. 그렇구나. 예. 아니, 천공이 억울하겠다 했는데 빡이 쳤군요. 네, 억울한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다소 복잡하기는 한데 뭐, 봤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에 보고하러 갔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가 보고서를 좀 자꾸 달라고 그렇죠. 하고. 달라고 네. 하고 문자가 왔다고 하고 뭐 보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음성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사람 간의 관계를 뭐 여론조사 보고서는 여럿이 낼 수 있어요. 여럿이 내는데 그 수많은 보고서 중에 명태균 보고서를 그렇게 애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90%의 사실과 10%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술이 사실과 기술이 적절히 결합돼 있었기 때문에 네. 명태균 보고서를 신뢰했다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태균 씨는 그렇게 그 사실과 기술을 섞어치는 기술을 부렸다라는 것이 여러 그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죠. 심지어는 뭐 그 매일경제인가요? 머니투데이. 예. 머니투데이 죄송합니다. 예. 머니투데이도 중간에 뭐 예. 연재를 중단하고 중단하고. P&R에서 했던 거 예. 중단하기도 했고. 근데 머니투데이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여론조사 비용 안 들이고 기사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참 안 좋은 관행입니다. 언론사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줬어요. 명의를 빌려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잖아요. 저는 언론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그냥 돈 몇 푼, 돈 뭐 600만 원, 1000만 원, 뭐 많아야 1500만 원, 뭐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 네. 정도 아끼겠다고 해서 스스로 저는 당신의 그냥 통로 도구가 되겠어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네. 명태균이 보고한 게 언론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니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게 증폭되니 윤이나 이준석 대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 나오는 여론조사가 언론에 나오고 또 그게 또 증폭돼. 여론조사는 나오면 저희도 뭐 내일 이제 갤럽 조사 나오면 세게 보도를 할 예정인데 당연히. 예. 여론조사 나오면은 판을 흔드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술을 정말 사실과 그 기술을 섞어서 보도했던 사람이 그 작전을 펼쳤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처음에 이게 이 사람들의 관계가 경제는 돈을 따라가면 되고요. 정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의 끈을 쭉 따라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나오는데 명태균 원래 김영선, 김건희가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산 김씨, 예, 드문 예. 선산 김씨, 김씨 예. 중에 매우 드물다는. 예. 그래서 언니 동생 하고 있었는데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최초에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해서 김건희, 윤석열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그 졸랐다는 토마토- 거잖아요. 졸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졸라서 만났더니 중간에 김영선은 다리를 놔준 사람에 불과했고 예. 그러니까 중매쟁이에 불과했고 예. 서로 로맨스가 생긴 거는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 신뢰와 로맨스가 확실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역전이 됩니다. 네. 김영선이 명태균의 황금동아줄을 붙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명태균이 기술자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 기술자의 손에 윤석열,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 됐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즉 명태균이 황금동아줄을 가지고 김영선 의원을 앞에다 쌍욕을 해가면서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네. 명태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의 위에 예. 누가 황금 동아줄을 내려준 거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예. 여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다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게이트는 결과적으로 민심의 뚝을
차서 넘치게 만들 것이고 강력하게 균열이 내부적 균열이 일어나는 강력한 징조다. 이미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제보자가 오늘은 육성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국감에 출석해서 진실을 다 밝히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돼서 엄청나게 크게 국회에서 세게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국감은 네. 명태균 국감이에요. 아니, 김건희 국감입니다. 국감이다. 윤석열 국감. 윤석열 김건희 국감이다. 국정농단 국감입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국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그램 캡처번호 없잖아.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없잖아.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보수 패널들은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어제 심지어 강승규 의원도 엊그제 그 TV 토론 그 백분 토론 나가는데 그때 그런 봤어요. 식의 이야기를 예. 하시던데 예. 아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연기만 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 어떤 장작을 내가 거기다 집어 넣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 장작 찍은 사진 있어? 그 장작에 밥했다는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씨의 증언이나 김대남 씨의 증언은 자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들이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천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원모 용인 갔고 네. 용인의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2번이나 갔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이렇게 폭로될 몇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미리 기사를 예고한 거는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2군데 정도 개입했다는 증거. 예. 그리고 그 결과대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게 예측이 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의 소리 장인수 기자 이쪽은 예. 당무 개입 김건희 그렇죠. 여사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방송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 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냄새도 나요. 밥 짓는 냄새도 나요. 썩은 내가 나는데 네. 지금 밥 짓는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썩은 내도 막 나요. 그리고 이 씨의 증언이나 김대남 씨의 증언이나 명태균 씨가 그래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는 김영선, 김건희, 김김 라인이 아니라 김명 라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또 얘기를 본인이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는 땔감을 누가 집어 공급을 했는지도 장작 내가 갖다 넣었거든?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야 거기 밥 지은 밥솥이 없어.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실이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다. 김영선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다. 그때 네. 2024년 올해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도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다. 이상의 말을 못해요. 자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시도 자체가 문제지. 네.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김영선 2022년 성공, 이원모 2024년 성공. 그러면은 2대 1인데 그렇죠.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해도 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거나 김대남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결과가 나온 게 2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컷오프 됐다 이거 하나 갖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되도 않는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예. 뭐 들리는 후문으로는 대통령실 내부가 상당히 어지럽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대남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명수 기자를 이른바 뭐 그 자신의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카드로 기자를 활용하는 대목도 보여요. 예컨대 이철규 의원한테 뭐 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좀 보내봐. 그래서 김건희 뭐 이런 문제 있다고 우리가 압박을 해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 김대남 씨는 네. 보니까 예. 이명수 기자를 제가 뭐 네. 이명수 기자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확인을 한 건데 이명수 기자를 자기가 예전에 이제 도대체 왜 이명수한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녹취록. 했던 사람인데 예, 예. 말하자면 김대남 씨는 고향 후배고 그 이명수 기자는 삼척이고 그 김대남 씨는 강릉고 연세대. 그 수배하면 다 나옵니다. 강릉고 나오고 연세대 나온 사람이 강릉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강릉고 나오고 연세대 나온 사람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예. 뭐냐면 김대남 자기가 그는 누구인가? 네, 김대남 그는 누구인가에 네.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예. 그거
김대남 그는 누구인가? 예. 착한 정치 시민연대 발대식 아. 이런 거 오.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 네. 뭐예요? 이게- 거짓과 오만의 정치. 예? 혁신하자.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4일 날 퇴임한 후에 예. 그 한 달 뒤에 예. 착한 정치 시민연대를 하면서 김대남 씨가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조직 전국 시도 확대 한 달 네.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 득표 조직이 되겠다. 예. 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에게 예. 접근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엔 팬클럽으로 전화하려고 했어요. 예. 실제로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만 가지고 대통령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죠. 네. 이것만 갖고는. 예, 예. 그랬을 때 강릉 출신 연세대 라인. 강릉 출신의 그 유력 정치 예. 예. 구윤핵관 구윤핵관. 이분의 추천까지가 같이 곁들여지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예요. K모 정치.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존재감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명수를 관리하고 있다. 알고 보면. 아. 야, 대통령실에 그걸로 칭찬받기 위해서 예. 엄청나게 어필했다는 거예요. 이명수는 내가 관리해. 이명수는 내가 관리해.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예. 어떤 매체보다 기자 관리에 예, 예. 상당히 그리고 그거는 시대의 어떤 변화죠. 기자를 찍어서 그 기자를 공박하는 예,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네. 플랫폼보다 캐릭터 열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사람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예,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예. 저널리스트 한 사람의 그렇습니다. 취재 방식이나 접근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김대남 씨는 이명수를 자기가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 막 튀어 나왔던 거죠. 예.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 외부적으로 좀 막 나오는데 저는 김대남 씨 건은 에서 본 거는 그리고 김대남 씨 사건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나 이런 거를 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욕망 덩어리들만이 딸딸 뭉쳐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 덩어리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V1, V2에게 잘 보이는 것. 누가 V1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V1, V2의 심사 그리고 그들의 그 입의 단맛, 귀의 고운 소리 이거를 하는 거에만 열중했구나.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이제 장인수 기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대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뿐이었다. 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본인의 공천이 보장되는가. 오로지 김건희 여사 라인에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근데 관련해서 보수 패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잘 되면은 본인 탓이고 잘못되면 김건희 여사 탓이다. 자신의 실력 없음이나 뭐 부족함을 김건희 여사 문제로 치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네. 그냥